네, 신라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그 매매 판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 뭐 전업 투자자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몇 년간 공부를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이시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뭐 생업 활동을 유지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많이 투자할 만한 시간적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여유들이 이제 부족하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제약바이오주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용어들도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고, 뭐 뭔가 이제 기사가 나와도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그대로 이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업계에서 거의 뭐 15년 이상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도 저도 모든 용어를 100%다 소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제약주를 볼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라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제 팩사백이에요. 팩사백. 이름도 좀 어려워요. 팩사백이라는 게. 그래서 팩사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암 관련된 이제 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아마 올해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신약 개발을 할 때 보통 기본적인 과정은 동물에 실현하는 전임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1상, 이제부터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 2상, 그 다음에 임상 3상, 그 다음에 이제 시판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시판이 되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임상에 10,000개가 들어갔다 치면 실제로 시판까지 이어지는 게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만큼 뭔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지만 결국 이런 시판 임상 성공을 하고 신약이 글로벌적으로 판매되는 시점에서 어때요? 이때까지 들어갔던 개발비를 모두 다 회수함과 동시에 그 제약사의 가치는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약주는 무조건 성장주예요. 절대 가치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약주는 PER, PBR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약주를 이제 판단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라젠이 계속해서 주목받았던 것은 이 팩사백을 비롯한 신약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사백이 이제 JX-594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는 이제 JX970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파이프라인이 추가적으로 또 임상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팩사백이라는 것은 임상 3상, 네, 임상 3상, 1상과 2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멘텀이 3상에 대한 중간 결과 우호적일 경우 역시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제약주 같은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주로 보셔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신약으로 발전될 수 있는 줄기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줄기세포 기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약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임상에 들어갔거나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 혹은 이런 제약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업체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을 확인하려면 리포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를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리포트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그 정보들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때는 증권사에서 밝히는 그 사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러이러하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럼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만 취합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리포트 보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FN가이드라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FN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증권사의 리포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적게는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까지예요. 그 이용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이걸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보려면 결국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증권사마다 그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해 놓은 데가 있고 아예 다 무료로 공개해요. 무료로 공개하는데 그 회원 가입을 해야지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증권사들은 그 주요 증권사 예를 들면 NH투자증권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조금 큰 증권사 있잖아요. 이런 데는 회원 가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로그인만 하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럼 거기에 이제 제약주 뭐 예를 들면 신라젠이 됐든 한미약품이 됐든 검색을 하시면 관련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럼 그 리포트 중에 파이프라인 리스트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약은 뭐 임상 1상 진행 중, 어떤 것은 임상 3상 진행 중, 어떤 것은 뭐 허가를 앞두고 있다. 이런 표들이 정리된 리포트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시고 이때는 어떤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구나. 이런 일정을 알고 계시면 그 일정이 발표되기 직전 정도에 주식을 매수해 놓으시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하실 때는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잘 알고 계셔야지 그 주가의 움직임 흐름들을 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안 가고 잘 나온다 해서 잘 가고 제약바이오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을 무시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게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젠의 이제 재무제표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적적인 영업적자는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작년까지 적자가 연속되게 됐을 때는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나 이런 여건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는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는 무조건 실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신약 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포트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되 재무제표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은 관리 종목에 대한 지정 우려는 어쨌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라젠의 팩400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판단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공부를 또 스스로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약주, 바이오주의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지시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까지 정리를 하시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는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포트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제약주 투자하시는데 좀 성공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